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한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헛것을 보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실 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몰아가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아내의 환청으로 치부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져 갑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스등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서투른 의사소통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몇 가지 행동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공격적 행동이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의 표정이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아무 일도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쾌하긴 하지만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단순한 상황 모면을 넘어섭니다. 가스라이팅의 진짜 목적은 바로 통제와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회사 파티가 있어 저녁 8시까지 가야 한다고 연인과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인이 집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기야, 늦었어. 빨리 나가야 해라고 말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가다니, 어디라니, 오늘 회사 파티 있잖아. 간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확인?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갈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정말 당신이 한 말은 꼭 메모라도 해둬야겠어. 이러면 우리 계획이 전부 엉망이 되잖아.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일찍 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순간 내가 정말 착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찬물 속의 개구리처럼 희생자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인 척,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당신의 좋은 점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의 휴대폰에 전 애인의 이름으로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야, 전 애인한테서 하트가 왔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해?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당신 그 집착 정말 병적인 거 알아? 치료 좀 받아야겠다.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전 애인에게서 온 메시지인데 순식간에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집착 강한 당신으로 논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 책임 전가와 상황 뒤집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왜 저런 말에 속아? 바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의 화목을 깨지 마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는 가스라이터에게 아주 유리한 토양이 됩니다. 가스라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종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내가 상상해낸 거야. 난 전혀 다른 뜻으로 말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넌 참 상상력이 풍부해. 두 번째, 당신의 정신건강과 감정 상태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너 정말 너무 예민하다. 내 친구도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 모두들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정해, 자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만들어?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유머 감각도 없어?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잖아. 또 드라마 찍는다.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당신의 마음에 박힙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것이 왜 명백한 정서적 폭력일까요? 심리적 폭력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계,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정의의 모든 항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모욕, 협박, 고립,
감정적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노출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신경계가 망가집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해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것, 가스라이팅은 화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억, 내 감정,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결함이 많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나쁘게 말하더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와 같은 말로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혹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현실 감각이 파괴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에 갇혀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가스라이팅을 1000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한 파괴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교묘하며 알아차리기 힘든 수천 번의 상처가 모여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능지처참 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영혼에 가해지는 능지처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쉬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한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헛것을 보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실 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몰아가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아내의 환청으로 치부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져 갑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스등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서투른 의사소통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몇 가지 행동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공격적 행동이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의 표정이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아무 일도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쾌하긴 하지만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단순한 상황 모면을 넘어섭니다. 가스라이팅의 진짜 목적은 바로 통제와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회사 파티가 있어 저녁 8시까지 가야 한다고 연인과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인이 집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기야, 늦었어. 빨리 나가야 해라고 말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가다니, 어디라니? 오늘 회사 파티 있잖아. 간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확인?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갈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정말 당신이 한 말은 꼭 메모라도 해둬야겠어. 이러면 우리 계획이 전부 엉망이 되잖아.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일찍 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순간 내가 정말 착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찬물 속의 개구리처럼 희생자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인 척,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당신의 좋은 점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의 휴대폰에 전 애인의 이름으로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야, 전 애인한테서 하트가 왔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해?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당신 그 집착 정말 병적인 거 알아? 치료 좀 받아야겠다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전 애인에게서 온 메시지인데 순식간에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집착 강한 당신으로 논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 책임 전가와 상황 뒤집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왜 저런 말에 속아? 바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의 화목을 깨지 마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는 가스라이터에게 아주 유리한 토양이 됩니다. 가스라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종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내가 상상해낸 거야. 난 전혀 다른 뜻으로 말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넌 참 상상력이 풍부해. 두 번째, 당신의 정신건강과 감정 상태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너 정말 너무 예민하다. 내 친구도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 모두들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정해, 자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만들어?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유머 감각도 없어?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잖아. 또 드라마 찍는다.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당신의 마음에 박힙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것이 왜 명백한 정서적 폭력일까요? 심리적 폭력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계,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정의의 모든 항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모욕, 협박, 고립, 감정적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노출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신경계가 망가집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해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것, 가스라이팅은 화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억, 내 감정,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결함이 많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나쁘게 말하더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와 같은 말로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혹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현실 감각이 파괴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에 갇혀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가스라이팅을 1000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한 파괴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교묘하며 알아차리기 힘든 수천 번의 상처가 모여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능지처참 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영혼에 가해지는 능지처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쉬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한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헛것을 보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실 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몰아가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아내의 환청으로 치부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져 갑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스등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서투른 의사소통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몇 가지 행동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공격적 행동이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의 표정이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아무 일도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쾌하긴 하지만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단순한 상황 모면을 넘어섭니다. 가스라이팅의 진짜 목적은 바로 통제와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회사 파티가 있어 저녁 8시까지 가야 한다고 연인과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인이 집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기야, 늦었어. 빨리 나가야 해라고 말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가다니, 어디라니? 오늘 회사 파티 있잖아. 간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확인?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갈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정말 당신이 한 말은 꼭 메모라도 해둬야겠어. 이러면 우리 계획이 전부 엉망이 되잖아.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일찍 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순간 내가 정말 착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찬물 속의 개구리처럼 희생자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인 척,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당신의 좋은 점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의 휴대폰에 전 애인의 이름으로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야, 전 애인한테서 하트가 왔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해.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당신 그 집착 정말 병적인 거 알아? 치료 좀 받아야겠다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전 애인에게서 온 메시지인데 순식간에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집착 강한 당신으로 논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 책임 전가와 상황 뒤집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왜 저런 말에 속아? 바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의 화목을 깨지 마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는 가스라이터에게 아주 유리한 토양이 됩니다. 가스라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종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내가 상상해낸 거야. 난 전혀 다른 뜻으로 말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넌 참 상상력이 풍부해. 두 번째, 당신의 정신건강과 감정 상태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너 정말 너무 예민하다. 내 친구도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 모두들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정해, 자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만들어?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유머 감각도 없어?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잖아. 또 드라마 찍는다.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당신의 마음에 박힙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것이 왜 명백한 정서적 폭력일까요? 심리적 폭력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계,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정의의 모든 항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모욕, 협박, 고립, 감정적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노출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신경계가 망가집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해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것, 가스라이팅은 화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억, 내 감정,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결함이 많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나쁘게 말하더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혹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현실 감각이 파괴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에 갇혀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가스라이팅을 1000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한 파괴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교묘하며 알아차리기 힘든 수천 번의 상처가 모여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능지처참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영혼에 가해지는 능지처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쉬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한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헛것을 보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실 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몰아가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아내의 환청으로 치부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져 갑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스등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서투른 의사소통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몇 가지 행동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공격적 행동이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의 표정이 누가 봐도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아무 일도 없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불쾌하긴 하지만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단순한 상황 모면을 넘어섭니다. 가스라이팅의 진짜 목적은 바로 통제와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회사 파티가 있어 저녁 8시까지 가야 한다고 연인과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연인이 집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기야, 늦었어. 빨리 나가야 해라고 말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가다니, 어디라니? 오늘 회사 파티 있잖아. 간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확인?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갈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정말 당신이 한 말은 꼭 메모라도 해둬야겠어. 이러면 우리 계획이 전부 엉망이 되잖아.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일찍 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순간 내가 정말 착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찬물 속의 개구리처럼 희생자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인 척,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당신의 좋은 점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의 휴대폰에 전 애인의 이름으로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야, 전 애인한테서 하트가 왔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해?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당신 그 집착 정말 병적인 거 알아? 치료 좀 받아야겠다.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전 애인에게서 온 메시지인데
순식간에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집착 강한 당신으로 논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 책임 전가와 상황 뒤집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왜 저런 말에 속아? 바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의 화목을 깨지 마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는 가스라이터에게 아주 유리한 토양이 됩니다. 가스라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종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내가 상상해낸 거야. 난 전혀 다른 뜻으로 말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넌 참 상상력이 풍부해. 두 번째, 당신의 정신건강과 감정 상태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너 정말 너무 예민하다. 내 친구도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 모두들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진정해, 자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만들어? 세 번째,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유머 감각도 없어?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잖아. 또 드라마 찍는다.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당신의 마음에 박힙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것이 왜 명백한 정서적 폭력일까요? 심리적 폭력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계,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정의의 모든 항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모욕, 협박, 고립, 감정적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노출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신경계가 망가집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해 몸과 마음의 병이 드는 것, 가스라이팅은 화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억, 내 감정,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결함이 많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나쁘게 말하더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혹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넷째, 현실 감각이 파괴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에 갇혀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가스라이팅을 1000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한 파괴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교묘하며 알아차리기 힘든 수천 번의 상처가 모여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능지처참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영혼에 가해지는 능지처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쉬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감정이 틀렸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당신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한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헛것을 보는 거야. 당신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실 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몰아가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아내의 환청으로 치부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져 갑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스등은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서투른 의사소통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